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각설이 품바 보호전의 조순형이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우리가 축제장에서 자주 듣는 멘트인데요. 이 각설이와 품바 타령이 불리게 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보면 장타령, 각설이 타령, 품바 타령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옛날에 보부상이나 이제 장돌백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장 저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쪽 마을의 이야기를 다른 마을로 전달해 줄 때 각 그 장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장은 뭐 장타라는 것은 뭐 이장 저장 다 장타령이 먼저 생겼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로 이제 각설이 타령이 생겼고, 그 다음에 1980년도 보면 그 연극 품바 김실아 씨라고 그 사람 연극 품바를 할 때 그 연극 품바에 맞는 타령, 그거를 품바 타령으로 세 종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장타령, 그다음에 각설이 타령, 그다음에 품바 타령이 만들어진 거군요. 네, 이렇게 품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난 2006년에 전국 최초로 일로 품바 보존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하게 된 배경과 또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 2006년도 보니까 거의 2005년이죠. 그때 음성에서 품바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5회 품바 축제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가봤어요. 한번 그걸 가서 보고 누가 이끌어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게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쪽에 지인들 몇 사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가칭 일로 품바 보존이라고 만들었죠. 이제 그때 당시 일로 품바 보존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냥 품바 보존을 할 것이냐, 그렇게 쭉 해오다가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이 일로 품바 보존이라고 지역을 명칭을 쓰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취소해 각설이 품바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각설이 품바 보존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께서 품바 축제 갔다가 보존회가 만들어진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후에 지난 2022년에는요, 이 각설이 품바 전승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떻게 전승 교육과 또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쭉 그 품바 아카데미, 그러면 각설이 그 전수관 과정, 이 과정을 청계면 그 표기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그 지금 현재 거기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22년부터 품바 아카데미, 그 다음에 각설이 놀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수 과정, 그 다음에 일반 위안 아카데미 교육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수사들이 아무래도 끼가 좀 넘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끼가 이제 넘치는 분이 오겠죠. 그 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축제장하고 난장 각설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교육으로 생각하고 오시는데 거기하고 좀 상반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나가신 분도 많고 이 일반 난장 각설이하고 차이점 그 사람을 느끼게 되면 그동안에 묻혀있던 것이지만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 소리하는 분들도 보면 뭐 전국 사슴놀이 뭐 장원 한 사람도 각설이 타령 부르라고 모르대요. 힘들어요. 타령이. 얘기하면 이 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각설이 타령을 그냥 간단하게 흥얼흥얼 하는 식으로 있지만은 톤이 나톤이거든요. 나톤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나톤으로 불러야 각설이 그 맛이 나오죠. 라톤이요? 나톤. 도레미파솔라 라톤. 그 정도 높이. 네, 전수자분들께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아무래도 과정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포함된 게 뭐냐면 이제 가락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령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춤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배우기 쉽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나가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장구를 메고 소리를 부르고 춤을 추고 굉장히 힘들죠. 보통 1시간 반 공연이
다른 사람들은 한 서너 시간 공연 정도 그렇게 소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공연 마치고 나면 아주 기진맥진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각설이 품바하면은 과거 길거리 공연 대표 문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드는데 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형문화재를 전남도에 걸쳐서 올라가잖아요. 전남도에다가 올렸는데 전남도보다도 국가적 문화재로 올린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1년도 국가적 문화재 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적 문화재는 뭐냐면 각 지방 자치제를 보면 국가적 문화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많이 힘을 써줘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첫째는 영역 보고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역 보고서가 그 전에 영역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품바 이제 김실아치 그런 내용들 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역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이 품바라는 것은 영역 품바는 1980년대에 탄생됐기 때문에 근대 문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탈락된 사유를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국가적 문화재청에서도 저희들이 왜 떨어졌는가 그 사연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걸 보고 전남도부터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남도 그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뭐 국가문화재 그 조사 그 예산도 좀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영역을 하게 되면 올해 정도 내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공연 계획이나 아니면 회장님의 목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공연은 이제 제가 좀 쉬었어요. 쉬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뭐 해외 여행도 공연도 많이 가고 뭐 특히 이제 오사카는 1년 주기로 오사카는 1년 주기로 많이 갔었고 우리가 전라남도 전체 뭐 지자체 그다음 전남도에서 하는 행사 뭐 무안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큰 무대를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그 후로는 이제 어디 단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뭐 공연은 뭐 허지를 못 하고 있어요. 허지를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각 앞전에 EBS 방송도 한번 했지만은 방송 요청을 하게 되면 뭐 저희들이 나가서 해주는 것이고 그 첫째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작거리 문화예요. 네. 저작거리 문화이기 때문에 이 공연장 무대에서 하는 공연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가고자 하는 각설이 노래는 저작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작거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사카 가갖고도 이제 전통 시장 가면 한 700m 이상 돼요, 거리가. 네. 그 가운데는 차로 다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제일동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 700m를 가는 길을 공연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각설이는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저작거리 문화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공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 매년 이렇게 갔는데 뭐 코로나 후로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거기서도 저희들하고 MOU 체결해서 뭐 오시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조금 더 풀리면 이제 그쪽 공연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조순영 회장의 공연으로 오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